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윌리언웨어 에피소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은 투자책 중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돈 관련한 얘기인데 돈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요.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에서 나왔어요. 이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가 이런 투자 서적들이 많거든요. 재밌는 책 많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책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요새 한 1년 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본 이론이 있는데 매일 이 이론을 접목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책 제목이 The Wave Principle, Nature's Law, Financial World Articles 이렇게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지표가 있는 차트 분석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많은 이론과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준 이론인데요. 제가 내용을 언급드리기 전에 기술적 지표에 의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해당 이론에 대한 신뢰성과 활용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령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이론이라면 충분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엘리어트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역자의 서문을 요약해서 간단히 엘리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1년 LA에서 태어나 1948년 사망했다. 젊은 시절 전신 오퍼레이터, 속기사, 배차원, 영무원, 선로원 등 일을 했는데 특히 회계 업무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6년간 뉴욕의 레스토랑 회계 업무, 20년간 멕시코와 중미 지역 철도회사 관리직.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7년에 이질에 걸려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던 시점부터이다. 투병 생활을 마칠 무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창안하게 되고 오랫동안 투병으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처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주식시장에서 일거리를 찾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66세이다. 이후 환갑이 넘은 노인이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여 불과 10년간의 활동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일대 충격파를 던진다. 엘리어트는 자신의 이론을 인정해줄 사람을 찾던 중 그가 오랜 기간 구독해온 디트로이트 주식정보지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에 자신의 이론을 기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인 찰스 콜린스에게 편지를 보내 주식시장에 조만간 폭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그리고 정확히 예언이 맞아떨어져 1937년부터 1938년 사이에 주식시장은 50%라는 엄청난 하락을 경험한다. 이후 계속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콜린스 사장은 엘리어트의 후원자가 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후 콜린스의 지원하에 1938년 파동 원리, The Wave Principle를 집필하고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이사하여 콜린스와 그의 고객을 위한 투자 대행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이후 주식 정보지에 유료로 구독료를 받고 그의 이론을 게재하였고 소수를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였다. 말년에는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여 1946년 자연의 법칙, 네이처스 로우를 발간한다. 이후 아내와 사별하고 친구들의 지원으로 뉴욕 고금 널싱홈에서 여행을 보내다가 1948년 1월에 사망한다. 간단히 그가 집필한 파동 원리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인간도 해나 달과 다를 바 없는 자연 속의 한 주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들도 그것의 나타남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대상이 된다. 인간의 활동은 성격상 놀랄 만큼 독창적이지만 리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당면하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 이처럼 인간의 행동이 주기적 순환의 과정을 밟는다는 근거하에서 그 행동의 변화를 계량화함으로써 전례 없는 수준의 타당성과 확실성을 갖춘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다.
즉, 주식시장에서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 변화가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리듬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다 깊이 있는 인간 이해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때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은 단순한 주식시장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엘리어트 이론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이며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한 셈이다. 여기까지가 책 서문의 일부를 요약해서 엘리어트라는 인물과 파동 이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무엇인지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가격의 흐름은 보시는 그림에서 설명해 주듯이 임펄스, 충격 파동이라 불리우는 상승 진행 5파동과 코렉티브, 교정 파동이라 불리우는 하락 진행 3파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승 파동은 1, 2, 3, 4, 5로 카운팅하고 하락 파동은 영문으로 A, B, C로 카운팅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으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큰 추세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따라갈 때 힘이 좋은 파동은 5파동으로 구성되고 그 추세에 반하여 반대로 움직이는 조정 파동은 3파동으로 구성되는 힘이 약한 파동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이런 파동은 큰 시계열에서의 대파동이 소파동으로 세분화시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15분봉, 5분봉, 1분봉 모두 엘리어트 파동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본인도 책에서 언급했듯이 큰 시간 개념에서의 카운팅이 훨씬 더 유효하고 예측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15분봉 이하에서의 엘리어트 파동을 적극적으로 대입시키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엘리어트 파동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파동으로 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실 이게 끝입니다. 물론 책을 읽다 보면 파동의 연장과 불규칙 파동 등 다양한 변칙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원하신다면 책을 읽어보시고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미디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관련한 서적들이 꽤 잘 나오는 출판사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간단히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읽는다면 우와, 나는 이제부터 이 이론 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투자에서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책 읽고 투자금도 좀 웬만큼 날렸어요. 근데 이 이론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는 어떤 이론을 달달 암기해서 대입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인류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학문에 대한 탐구가 곧 투자를 위한 밑바탕 공부이고요.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가 강조하는 오감, 이 오감의 촉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머릿속에 축적한 지식과 변화에 대응하는 실행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적어도 대중적이면서 쉽게 익힐 수 있는 이론 공부쯤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있는 된장을 만들려면 우선 제대로 된 콩을 한번 키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